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희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대사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장내 미생물을 뭐 파우더 형태나 캡슐 형태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의 그 헬스 토픽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논문을 찾던 중에 이거 최근의 논문인데요. 올해 8월 달에 나온 이 셀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또 좀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내 미생물이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면역에 어떠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놓은 최근 논문입니다. 알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치쿤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흔하진 않은데 이 아프리카, 북부를 제외한 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디아, 동남아시아 쪽에 분포를 하고 모기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어떤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발열과 관절통이 주증상인데요. 이때 이 그 관절통이 너무 이렇게 극심해서 이렇게 몸이 막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인다고 해서 그게 현지에서 그런 형태를 이제 치쿤군냐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질환병을 치쿤군냐, 그래서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치쿤군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그 치kun군야를 일으키는 이 알파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마우스인지 아니 마우스 네. 동물을 대상으로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그 논문에서 이 한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내 미생물들을 그대로 정상적인 사실 요약을 해보자면요. 너무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약을 해보자면 장내 미생물이 만약에 교란되거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들이 항생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항생제의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사라진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장내 미생물 교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런 교란된 상태가 이런 알파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아니면 증식, 이 전파를 조금 더 이렇게 촉진? 항진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어떻게 그런 어떤 이제 이 결과가 나느냐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이런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이 단수의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면역 작용 이런 것들과도,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의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이제 단수의 지방산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어떤 이제 신호 전달 물질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면역 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면역 세포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면역 세포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어떤 인터페론의 이런 어떤 인터페론, 인터페론의 영향, 인터페론의 어떤 이제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물질들, 그 인터페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 우리의 면역에 아주 큰 어떤 이제 영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좀 취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생제를 경구로 이렇게 투약을 시켜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전부 다 없앤 다음에 그렇게 이런 알파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에
세균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장에서 이제 좀 공생 관계에 있는 그런 공생 미생물이죠. 이런 클로스트리디움 이 군주를 다시 정착을 시켰더니 이렇게 교란된 장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이런 이제 공생 미생물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알파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더 향상이 돼서 그런 감염이나 아니 증상이나 그다음에 전파나 이런 것들이 다시 호전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논문을 찾다가 또 이 내용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요.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다시 장내 미생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히 조금 민감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민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개체 우리 인간 사람들 사이사이마다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민감도의 차이를 사실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렇게 규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튼튼하냐, 장내 미생물이 튼튼하지 못하고 아주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런 장내 미생물 그런 것들 꼭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그런 디톡스밀 자체가 이런 장내 미생물의 어떤 건강함과 그다음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하루에 2잔 또는 3잔 이상 그보다 더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디톡스밀을 꾸준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